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HD현대 중공업 오늘도 이제 브리핑 영상으로 다뤄드릴 건데요.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좀 다가와서 어제 저녁부터 확 추워지더라고요. 저도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감기에 걸렸지만은 요번 감기는 조금 쉽게 낫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상승이 나와줬었다가 다시 좀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 같은 애들도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점으로는 HD현대중공업만 오늘 좀 하락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랑 사측이랑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외에는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만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사측 경비 날라차기, 주먹질의 부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기업들 그리고 외국계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기술력은 뛰어나다고 해도 이제 노사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살짝은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다른 조선업들이랑 주가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별로 막 좋지 않았던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조선사들이 상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일단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그런 좀 부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2분기 대비해서 지금은 수주 발주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좀 큰 수주거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태가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주 양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플러스해서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사들도 똑같죠. 결국에는 누적 수주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주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3분기까지는 우리가 수주가 약간 좀 많이 부재했었고 지금은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들어올 수주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고퀄리티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은 진짜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좀 많아요. 지금 미국 함정 물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도크를 늘려나가고 수주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컨테이너선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뭐 가스선이나 LNG선이나 여러 가지 선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슬슬 교체 시기가 오죠. 2029년, 28년 막 이럴 때부터 이제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그 친환경 정책 때문에 발주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26, 7년도부터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함정 쪽이 남아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함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쪽이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사들로 발주를 넣기 좀 빡세죠. 왜냐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존스법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건조를 한 선박만 미국 물류를 움직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더더욱이 들어오기 힘든 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보시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를 370척 정도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90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국방력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러우 전쟁이나 이라크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이 국방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랑 못해도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거의 뭐 한 80척 정도 나죠. 이러한 80척의 신발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해 있는 이 함정 같은 경우에는 수리해야 될 선박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MRO를 받아야 되는데, 이 MRO는 한국에 있는 하나오션과 HD 현대 중공업 이렇게 또 두 기업한테 맡길 가능성이 큰 점을 우리는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이제 국방력을 해안 쪽으로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중국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의 군사 물류 및 해군력 약화 같은 경우에는 1920년도에 제정된 이 존스법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항구간 운송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이 존스법 때문에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좀 저하시켰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주멀트급 구축함 건조에는 약 10조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런 유사한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2조 원까지 거의 10토막이 나는 가격에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게 됐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 해군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미 해군 함정 수리에는 평균 한 3, 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3에서 4년 정도 기간이면은 실전 대비 태세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쪽에서는 거제조선소에서 지금 함정 수리 들어갔고요. HD현대 중공업 쪽에서 25년부터 MRO 사업을 참여하려고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다른 조선사들 말고 한국이 좀 주목을 받냐? 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한국도 이제 막 경쟁력이 있고 하지만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때문에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값이 싼 선박들은 약간 품질을 약간 좀 낮추고 찍어내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비싼 거 고부가가치의 선박들은 가격을 높게 받는 대신에 한국에 보내서 기술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글로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의 새로운 파트너로는 한국에 있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세계 해군 함정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지금 24년만 해도 하나로 78조 규모의 시장이에요. 근데 29년도 되면은 86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한 5분의 1 정도가 미국 해군 함정 수리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미국 쪽으로 뚫리게 되면은 한 20조 규모의 시장이 좀 열리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나눠 먹기 한다고 보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 중에서 추가적인 부가 사업을 펼치고 싶으면 함정 시장과 MRO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는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약간 이런 것처럼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발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근데 당장에는 적자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있는데, 하나오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나중에 MRO나 여러 가지 함정이나 여러 가지 뭐 엔진 사업이라든지 대형 초대형 엔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엔진은 중국 쪽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추가 수익성이 다른 조선사들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오션도 중요하고 HD 현대 중공업도 중요하죠. 이 함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오션이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나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원래 HD 현대 중공업이 올해 중순에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랑 MOU를 맺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MOU를 맺은 다음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사랑 맺었었던 이 업무 협약 관계가 약간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획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수를 해버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RO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는 약간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확실히 121선을 지지하고 기술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곧 나올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공화당 측,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겨야 미국에 있는 LNG 추가 수출에 대한 이슈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중공업을 매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매수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HT현대중공업은 15만원을 뚫기 힘들어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뚫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윗구간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었지만은 신규 수주 물량 감소 그리고 3분기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한번 조정이 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 17만원 선까지 조정이 와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 뒤에는 기존의 매물대가 없었죠. 이 위에 매물대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직 위에 물량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자, 17만원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6만원에서 그 다음에 15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나눠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15만원인데 여기 224일 장기 이평선도 같이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새 구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종목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양질의 내용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